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율 오윤지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분명 우리는 헤어졌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계속 온다. 이거 혹시 스토킹으로 보고 신고할 수 있나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연락을 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과연 스토킹 범죄에 이를 정도의 연락인가 라고 제대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의사에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계속 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헤어진 남자친구가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일십하거나 혹은 안 읽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나 너한테 계속 연락 오는 거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연락하면 이에 대해서는 나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단호하게 너가 지금 하는 연락 때문에 내가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거, 그리고 너로 인한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해와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헤어지는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의 물건을 내가 가져온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돌려받아야 할 정도로 고가다. 혹은 둘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쪼잔해 보이긴 해도 연락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연락이 계속 와야 한다. 이런 요건을 또 구비해야지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안감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연락을 받는 걸로 인해서 그냥 무시할 수 있어. 얘가 연락을 해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근데 단지 그냥 좀 귀찮을 뿐이야. 이런 것들은 사실 스토킹 범죄가 되게 어려운데 얘가 지속적인 연락을 해오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안해. 그리고 무서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의 요건을 구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락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혹은 연속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제 연락이 왔어. 그 뒤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다. 혹은 한 번 정도 연락이 왔고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다. 이걸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공포심을 느낄 수는 있죠. 그런데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연락만으로는 사실은 스토킹 범죄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스토킹 범죄로 볼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에 100번씩 연락을 해온다. 이러면 그 기간 자체는 짧았다 해도 연속성을 갖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사실은 그 자체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범죄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통해서 협박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폭행이나 상해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더 나아가면 살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해오는 거 좀 귀찮긴 한데 내가 그냥 둬도 되지 않을까? 이거 신고하면 이거 될까? 이런 의문이 든다면 반드시 이러한 행동을 가지고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이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해서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지 혹은 조금 더 두고 보다가 이 사람이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다른 형사범죄를 문제 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